자, 2차 부등식,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구나. 자, 2차 부등식부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겠지만, 그래프로 다 뭐를 풀어야 된다?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뭐 잠깐 복습을 할 건데, 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거의 실신했던 분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예를 들어서 뭐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차 부등식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배게 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없냐면 1학년 때 뭐지? 이제 1차 부등식처럼 풀 수가 없어요. 1차 부등식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곧바로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풀면 되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뭐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면 뭐로 나누죠? 2로 나눠가지고 이 참되는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2차 부등식부터 이제 그렇게 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진정한 시작 뭐죠? 형준아? 뭐냐? 고등학교의 진정한 시작이 뭡니까? 모든 거는 다 뭐로 풀어야 된다? 모든 건 그래프. 그냥 고등학교 때는 다 그냥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도 그래프로 풀고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바꿀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여기다가 이제 뭐만 붙이면 되죠? y. 여기는 y는 제로. 그래서 요 그래프가 요것보다 위에 있는 데를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그러니까 얘는 y는 제로는 뭐죠? x축이 되겠죠? y는 제로. y 0인 것들 연결해 놓은 거. x축이 되겠고요. 요렇게. 여기 이제 y는 제로가 되겠고 내가 이제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요게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은 인수분해를 하면 x-4, x 플러스 1이 돼서 x축과 만나는 점이 4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 마이너스 1하고 뭐 4라고 한다고 친 다음에 이거 이제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항 1이니까 2차 함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형준아?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죠? 0보다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지게 되냐. 이제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봐봐. 마이너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야. 왜? y가 0 값이니까. 4를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죠? 요 값이? 몇이 나오냐? 0인 거야. 그럼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0보다 커지냐? 여기. 요런 값들. 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들 집어넣으면 이게 위에 점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0보다 큰 게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거.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4 플러스 6 빼기 4니까 뭐가 나온다? 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마이너스 2 대입하든지 뭐 마이너스 3 대입하든지 이런 거 대입하면 양수값이 나와요. 일단 대입하면 양수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요 그래프에서 여기 보면 좀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 뭐 0 같은 거 대입한다든지 뭐 여기 뭐 1 같은 거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무슨 값이 나와? 당연히 있지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음수 나온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값을 알는 거야? 여기 넣었을 때 0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 요쪽 부분을 찾고 싶은 거야. 0보다 큰 범위가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죠. 여기 y는 제로하고 얘하고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거 범위 찾고 그때 어떤 값의 범위를 찾는 거냐면 참이 되는 x값이니까 요 어떤 x값이 들어가야 되냐 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2차 부등식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다 이제 뭐로 풀기 시작한다? 다 그래프로 풀기 시작한다. 만약에 뭐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범위를 찾는 거지. 그냥 어떤 x값을 집어넣어야지만 0보다 작은 게 나오냐. 뭐 0, 1 이런 거.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 있는 게 들어가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들어가면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 4보다 큰 거에 x값이 들어가면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거.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가 0보다 큰 데는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커진다.
요게 이제, 요 값들이 이제 x값이 들어가면, 요거 해는 x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x는 크다.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얘가 커지는 거죠. 참이된 x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위, 아래, 뭐 이런 거죠. 크다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 찾으면 되고, 작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범위 찾으면 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푸는 게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총 몇 가지로 나눴죠, 소희야? 총 6가지로 나눕니다. 이 6가지로 나누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내 죽을 때까지 써요. 그래서 뭐로 나누지, 형준아? 기억 좀 나냐? 공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 좀 할 때 되잖아요. 이제 그만 놓으세요. 이제 5월 18일인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놀러 간다겠냐, 너네? 응. 아니야. 이제 다 놀러 갔다 왔죠, 이제. 이제 놀 만큼 다 놀지 않았네? 또 어디 가나요? 뭐 체육대회 있어요, 또? 다음 주. 다음 주 있어? 뭐 다음 주까지 있어? 뭐 이렇게 열심히 노네? 자연스럽게 체육대회랑 같이 있어? 완전 뭐, 공부를 안 시키네. 여기, 우리 백양이. 빨리 갔다 오지. 뭐, 또, 다 찐한 다음에 또 갔다 와. 또, 다도 이제, 금방 이제 시험 기한 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그래프가 총 3가지로, A의 범위, 하고, A가 양수냐, 음수냐.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총 3가지로 나눠가지고 총 6가지 그림이 나오겠고, 각각의 그림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를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뭐 죽을 때까지 써요. 이제 고등학교 때 쓰는 거니까,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냐면 2점에서 만나야 되고, 해가 2개 발생해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판별식 0이면 중근, 접할 때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때 이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범위가 되는 거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겠죠? 이걸 다 해석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고 다 해석해가지고 다 해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의 다시 한번 복습한 기본 개념인 거죠. 당연히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걸 이제 변형해가지고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고, 이 해들이 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제 물어보고 나한테 또 이제 공부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방학 때 이제 자세하게 찍었던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방학 때 찍었던 영상들을 뭐 다시 한번 배포를 한다든지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하여튼간에 결론을 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앞으로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다 그래프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할 게 없어요. 이해가 다 못해요. 근데 사실 뭐 위아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해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주옥 같은 문제들을 좀 했었죠. 그 그래프로 2차 부등식 푸는 문제들이 셀의 첫 번째 유형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뭐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된 친구들은 나랑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들을 볼 텐데, 뭐 그래프로 푸는 것 말고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 135페이지를 봅시다. 134페이지에 929번을 한번 볼게요. 929번. 자, 2차 부등식인데 3x-2,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되겠고, 이쪽이 2x-5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때리면 3x제곱 곱하면 12x-x니까 플러스 10x가 되겠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뭐 2x-5고, 다 넘겨요. 다 넘기면 3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8x가 되겠고, 넘어가면 몇이냐? 마3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0으로 만들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2차 부등식 문제는 양심적으로 보통 인수분해가 돼요. 해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해가 없는 경우야. 근데 가끔 근해공식 쓸 때가 있어요. 해 구할 때.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되냐? 3x, x. 여기 뭐 있으면 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1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9x, 마이너스 x가 플러스 8x 나오죠? 여기 인수분해가 되죠?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해서 결론은 이거 왜 구한 거죠? 인수분해 왜 한 거죠? 어디랑 만나는 교점 구하려고 구한 거죠? x축과 만나는 교점 구하려고. 그래서 x축과 3분의 1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납니다. 아래로 볼록이 있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근을 구한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요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0보다 작은 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음수 나오는 범위 구하라는 거니까 요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값이 들어가느냐? 여기 마이너스 3과 3분의 1보다 요 사이에는 x값들이 들어가면 다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y값이니까. 뭐 어떤 거 대입해봐. 0 대입해도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요게 0보다 작은 거는 요 아래 범위의 x값의 범위니까 해가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마이너스 3부터 x는 어디까지죠? 3분의 1까지가 되겠죠. 이제 해가 되겠죠. 이게 아래 부분이니까. 그때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제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되죠? 총 3개가 들어가겠죠? 답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나는 뭐 이제 그래프 같은 건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그려진다. 안 그려도 돼요. 사실 뭐 선생님이 워낙 많이 그려가지고 이제 다 그려지지 사실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면 많이 그려보세요. 일단 그래프 많이 그린 놈이 무조건 고등학교 수학은 잘해요. 그래프 잘 못 그린 놈들은요 다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망했어요.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930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좀 그지 같은 문제죠. 왜 930번이 그지 같은 문제냐? 소희야.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 930번 같은 거. 인수분해가 안 돼. 오마이갓. 근해 공식을 쓰면 되나요? 소희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게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 써서 이제 해를 찾아야 돼? 알파, 베타 찾아? 자, 우리 다 알겠지만, 보통 다 봐봐. 해는 보통 어디 사이에서 나오죠, 다? 어디 사이에 나오죠? 근 사이에 나오죠. x축과 교점에서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0일 때 나오잖아, 근일 때.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요거로 봤을 때는, 요거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근인 거예요. 왜냐면 다 어차피 이게 이 근 사이로 나오는 거잖아, 어차피 해가. 어차피 이거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이 x축과 만나는 점인데, 이게 0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여기 근이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뭐로 쓸 수 있냐면, 다 봐, 이제 앞으로 다 똑같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은 한 범위다. 그냥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따로 땡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냥, 봐봐. 여기서도 우리 뭘 수 있냐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근각의 생각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몇인 거야? 6인 거야. 알파, 베타는 몇인 거죠? 1인 거야. 이걸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수가 나오겠지. 이게 이제 음수근이 나올 거야. 왜냐면,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안 될 때 이렇게 또 곱셈공식 변형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근각의 생에 써서.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데 이게 지금 6이잖아.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게 66에 36에서 4 빼면 몇이죠? 32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뿔마 4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지금 알파가 더 작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당연하겠지만 양수야, 음수야? 알파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음수라고.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음수일 거 아니야. 아니, 알파가 더 작잖아, 지금.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기 때문에 뿔마 중에서 누구겠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는 선생님 저는요,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때, 근해 공식 써서 진짜 빼도 돼요. 근해 공식 써서 빼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근해 공식 잘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다 익혀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2차 방정식이랑 엮어지는 거죠. 그다음 또 재밌는 게 내가 저번 시간에 한 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 소위에 뭐가 있었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죠? 그래프로 푸는 것도 있었지만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932번이 그런 문제인데, 잘 보세요. 그냥 어차피 풀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얘하고, 그는 뭐 금방 나오겠죠. 여러분들 딱 봐야 되죠. 7, 3, 20이잖아. 그럼 x-7, x 플러스 3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로 부룩하게 나오면서, 그는 마3하고 7인데,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부터 x는 7까지가 나올 건데, 아랫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1차 부등식에서 얘랑 똑같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똑같이 되는 게 어떤 거냐? 만약 1번이 나왔어. 1번에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x-1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해를 구해도 돼요. 해를 구해도 되는데 얘를 또 푸는 방법이 또 있었죠. 뭐였죠?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다겠냐? 지호야. 제곱. 얘를 제곱해가지고 탈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절대값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요. 얘랑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를 당연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풀 수도 있는데, 얘를 제곱해가지고 넘겼을 때 얘랑 같은 걸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여기 뭐 있어야 되겠냐? 2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뭐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2에 있어야 돼. 왜냐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x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죠? 제곱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21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5가 있어가지고 5, 25가 돼가지고 25를 여기서 빼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답일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얘랑 같은 게 얘예요. 제곱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를 구해도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거 이렇게 나오면 4부터 작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부터 x-1은 4까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값 해를 이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답안지에서는. 근데 이거를 제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걸 찾아도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왜냐면 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어떤 친구들은 제곱해가지고 2차 부등식 푸는 걸 더 즐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다 가능해요.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몇 번이냐?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얘 제곱함이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는 1차 부등식이 알고 보면 누구랑 해가 똑같다는 거야? 2차 부등식하고 해가 똑같아요. 제곱해가지고 이제 풀다 보면. 또 그런 이제 신기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수하고 음수로 나눠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다? 제곱하면 탈출해요. 왜냐면 음수도 제곱하고 양수도 제곱하면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절대값 탈출하는 방법 써가지고 이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과 해가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거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얘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좀 재밌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좀 이제 판타스틱하게 됩니다. 자, 933번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졌냐? 우리 재호야, 뭐가 포함됐죠? 뭐가 포함됐죠? 933번, 유형 3번부터? 절대값이 포함이 됐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이 포함되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형준아, 내가 뭘 해야 된다겠냐? 절대값이 포함되면 항상. 못 푸니까 어떻게 한다겠어? 그냥 막 풀어요? 못 풀잖아. 아니, 뭐, 빼라고 해서 절대값이지. 많이 나오잖아, 이제. 제곱하면 4차식까지 가잖아. 그럼 탈출하는 방법이 제곱만 있었어? 아까 알려줬잖아. 나누라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나눠서 탈출하는 게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고등학교 내내 죽을 만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뭐다? 절대값을 탈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형을 줄 때 절대값이 미친 듯이 나와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으면 절대값은 그냥 승지듯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면 애들이 쫄아요. 왜 쫄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을 탈출시키면 끝이야. 그러니까 탈출시킬 때 다 똑같아요. 나눠서 탈출시키지. 어떻게 나누죠? 얘를 어떻게 나누죠?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눈다는 거야. 똑같아요. 맨날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x-1이 양수, 0보다 큰 것 같을 때.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x-1이 음수일 때. 나눠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앞으로 미친듯이 나올 거야. 다 똑같이 풉니다.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맨날 물어볼 거야. 서준아,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뿔마로 나눠가지고 탈출시켜요. 그냥 맨날 그 짓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영역은 뭐야? 첫 번째 영역을 보자면 1을 기점으로 1보다 크면 이게 1번 영역이에요. 나눴을 때. 1보다 작은 게 뭐죠? 2번 영역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 영역 x-1이 0보다 커나 같았을 때는 얘는 어떻게 탈출하겠냐, 형준아?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래, 그거 풀면 돼요. 그게 2차 부등식이에요. 똑같다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이게 아마 미친듯이 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그냥 탈출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탈출시키면 2x-2가 되겠죠. 그냥 탈출하니까 x-로 나오겠죠, 그냥. 부호가.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돼요. x를 이제 묶으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0부터 4. 0이 근이고 4가 근인 거고, 아래 범위니까 작다니까 0부터 4까지야.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얘하고 어디 범위를 찾아야 된다겠냐? 나눴을 때.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죠. 얘랑 공통된 범위 찾는 거야. 1번 영역에서 지금 0부터 4까지죠. 0부터 4까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 영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1번 영역 거니까 공통된 범위니까 이게 해예요. 지금 공통된 범위 1번에서 0부터 4까지인데 어차피 1보다 커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해예요. 얘 똑같아. 얘 두 번째 영역이죠. 얘 똑같아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음수니까. 서준 어떻게 나오겠냐? 마이너스 2천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분식 풀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 그냥 탈출만 하면 다 우리가 아는 거야. 그냥 탈출을 못해서 어려운 거지 탈출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와서 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없어지겠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임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니까 실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2가 근이 되겠고 아래 범위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영역에서 해가 어디가 되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번 영역에서 공통된 영역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해가. 됐어요? 나눠서 푸는 게 다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앞부분에서도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분식 할 때도 나눠서 풀었죠. 이 나눠서 푸는 모든 방법이요 다 같은 구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눴죠. 여기 해 나왔죠. 공통된 범위 찾아요. 공통된 범위 찾아요. 나눴죠. 여기 해 나오죠. 공통된 범위 찾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합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눠서 푸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미친 듯이 해요. 다 같은 구조예요. 나눠서 풀면. 그러면 이 결론은 해는 뭐가 된다? 다 합쳤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4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구한 거냐, 형준아? 이게 뭘 구한 거야? 여기다가 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참이 된다, 참이 안 된다? 참이 된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값, 뭐 0, 마이너스 1, 뭐 1 대입하면 이게 참이 된다. 그 값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4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는 미친듯이 볼 거란 말이야. 아마 미친 것보다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야. 그냥 탈출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베타에서 얘를 2배에서 빼래요. 그럼 4 더하기 4니까 몇이 되는 거죠? 8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쫄지 마세요. 그냥 나눠서 푸세요. 이게 아마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때부터 계속 나눠서 푸는 걸 쓸 건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된 게 뭐냐면 935번 같은 경우는 935번 같은 경우를 이제 찾게 되면은
이게 조금 어려워지죠. 935번 같은 게 나오면. 자, 935번은 어떻게 풀게 되냐? 우리 형준아. 935번.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 우리가 배운 대로 푼다고 쳐보자, 한번.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이거 풀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 우리, 뭐,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935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응용이 되냐, 안 되냐는, 자, 봐봐. 자, 이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지. 이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소희야, 언제 배웠죠? 방금 앞에서 했잖아. 여러분 이거 안 배웠어요?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x가 4보다. 이거, 어떻게 풀죠? x가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다잖아.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분식 때 이제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나냐, 안 나냐?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가. 그거예요. 똑같다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야. 얘가 이 절대값이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순지를 몰라.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해. 그냥 이게 어떤 거야. 이 안에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는데 걔 절대값이 4보다 커야 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관계없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멀리 있던지 이쪽으로 더 멀리 있어야 되잖아. 이거 영역일 거 아니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멀리 있어야 돼. 여기 안에는 4보다 작은 데 있는 거잖아. 원점이 다 안에 있잖아. 커야 된다. 이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계없이 결론은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안 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면 결론은 해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던지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뭐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안 푼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배웠던 그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분식이 4보다 크다. 그러면 4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나눠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를 풀면 되는 거야? 다 절대값 탈출했잖아. 뭐 풀면 되는 거야? 2차 분식 풀어가지고 5하잖아. 합치면 돼요.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구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풀면은 넘어가면 뭐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되냐? 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x 마이너스 루트 6이랑 x 플러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여기 루트 6이죠? 근데 크다가 됐죠? 큰 거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윗부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 이게 지금 1번. 요 1번 거야. 1번 거. 오케이? 어렵니? 아, 이거 4보다 크다는 건 진짜 어려? 이거 어려? 아,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 아, 이거 이 정도 합차 인수분해는 또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어? 이 정도 인수분해. 제곱으로. 자, 요것도 이제 넘기면 뭐 되냐? 넘기면 뭐 되죠?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죠. 근데 봐봐. 여기선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2가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붕 떠 있어요, x축보다. 왜냐면 2가 있잖아. 최소값이 2일 때야. 근데 0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얘가 0보다 작은 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붕 떠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가 이거 y는 x제곱에서 y축을 이만큼 평이동 시킨 거잖아. 당연히 0보다 작은 데가 존재하지가 않죠. 여기는 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해가 없습니다. 작은 게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답인 거야. 여기 해가 나오지 않아요. 붕 떠있기 때문에. 붕 떠있죠. 판매식서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개념이 쓴 거지 사실.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데 이 개념을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그대로 내질 않아. 이렇게 내면 이거 냈지. 그대로 이렇게 내지 않고 배웠던 개념들을 다 변형시키거나 응용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개념을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내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응용이 가능할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요거까지 이제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여러분들 시험 때도 절대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형준아? 100% 나오죠. 100%가 뭡니까? 1000% 나온다 봐야 되나?
아마 쉽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절대값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쫄지 말고, 내가 방금 가르쳤잖아. 탈출시켜라. 어떻게? 배운 대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변형을 선생님이 어떻게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본 개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값만 탈출시키면 우리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100% 아는 거라는 거야. 쫄지 말라는 거야. 절대값 어떻게 탈출시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근데 결론은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36번 문제로 가면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아주 판타스틱한데. 자, 936번인데, 자, 이제 잘 보세요. fx를 줬어요. fx를 줘가지고, fx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보자마자, 이차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소희야. 있겠죠. 이차함수를 구할 때 어디 힌트를 쓰는 게 가장 좋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요거를 통해서 근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 정리를 써가지고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fx에는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냐, 형준아? 마이너스 3이 근이니까 fx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그냥 근이잖아. x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가 근이니까 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되죠?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있어야 되겠죠. 최고차는 몰라요. a겠죠. 근데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 서준아, 양수야, 음수야? a 값이. 그래프 모양 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근데 이제 a 값을 구하라고 어디를 줬죠? y절편을 줬죠. a 값을 구하라고. 여기다 5콤마 뭐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야? a 값은 0,3 대입해서 뭐를 구해라? a 값을 구해라. 근데 음수가 안 나왔어. 그럼 뭔가 망한 거예요. 내가 뭔가 계산 잘못한 거죠. 왜냐면 이건 위로 볼록이잖아. 딱 봐도. 그래서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0 대입하면 이게 3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 마이너스 6a가 3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음수가 나왔죠? 양수하면 크게 납니다.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x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근을 통해서 인수정리 쓰시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통해서 대입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냐? 이렇게 fx를 구했죠? 이제 구했을 때 fx가 뭐보다 큰 거를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7보다 큰 거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하는 게 가장 좋겠냐? 계산 편리하기 위해서 뭐 곱하면 좋겠냐? 마이너스 2를 곱하겠죠? 항상 얘기했지만 부등식 곱할 때 음수 곱할 때 조심하세요. 뭐가 바뀌냐? 음수 곱하면 방향. 이게 부등식 때 잠깐 실수해서 시험 때 잠깐 딴짓하다가 마이너스 곱했는데 부등호 안 바꾸는 순간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은 음수를 곱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눌 때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건데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이제 풀게요. 여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14는 0보다 작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다가 나오겠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x는 어디까지 된 거죠? 4까지. 뭐 이렇게 그래프 되니까 작은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야. 또 베타에서 뭐를 빼래? 알파. 여기서 요거 빼래. 답은? 그럼 4에서 마이너스 5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문제는 뭐를 구해라? 2차 함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 여러분 2차 부등식 다 들어가야겠지만 100% 결론은 다 물어볼 거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다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이게 한 몸이에요. 그냥 100%예요. 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물어볼 거야. 그냥 함수를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무조건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색하시면 안 되고 이걸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구현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지금 빨리 막 함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다시 기본기 잡아야 돼.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럼 이제 망합니다. 이제 뒤에 다 망해요. 근데 형제 점점 피곤해 보인다. 너 좀. 식곤증 있어? 뭐 일단 조금만 먹어.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유형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2차 부등식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앞장에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변형해서 항상 내는 거야. 그럼 유형 5번은 뭐냐? 유형 5번은 뭐냐? 자, 유형 5번은 뭐냐면 거꾸로 구하는 거지. 봐봐. 지금까지는 뭐였죠? 2차 부등식이 나오고 뭐를 구하라고 했죠? 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거꾸로 구하면 어떻게 된 거죠? 해가 주어진 다음에 뭐를 구해라? 2차 부등식을 구해라. 당연하겠지만 거꾸로 더 많이 물어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정방향 물어보는 것보다 거꾸로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 거꾸로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걸 뭐 암기해서 푼다든지 이러면 다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잘 봐. 이제 잘 보세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 그럼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봐봐. 내가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a는 0이 아닌 거죠. 2차 부등식인데 이거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x가 2분의 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해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돼. 안 그려지면 망한 거예요. 그려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봐봐. 이게 지금 작은 거잖아. 그치? 작은 거지. 작은 거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야 될 거 같냐? 위로 블록하게 그려야 될 거 같냐?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야 돼. 해봐.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작다고 하면 여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벌어지잖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가 당연하겠지만 아래로 블록하게 돼야 되겠고 당연하겠지만 얘가 그러니까 A가 뭐라는 소리야? 양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값이 이런 해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게 안 그려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그래프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니면 캐넘이다. 풀었어도 지금 다 틀린 거야. 지금 이게 응용이 나중에 못해요. 이게 그래프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나중에 응용을 하나도 못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게. 그릴 수 있겠냐 이거? 그려줘. 이게 어차피 이게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밖에 없잖아. 2차 함수니까. 다른 모양도 있냐?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어. 그럼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잖아. 그럼 이게 해가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모일 수가 없잖아.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차피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밖에 없잖아. 딴 게 또 있냐? 그려봐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게 나오는지 판단하면 되잖아. 그것도 어려워? 불가능할 정도입니까? 이거? 아니야? 형님이 뭐 따로 나중에 봐. 안 되면. 이거 안 돼? 너무 어려워? 왜 어렵죠? 2차 분식 개념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건지. 하여튼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따로 오세요. 하여튼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해되면 끝나. 그래서 요거가 나오면은 이제 얘를 통해서 다시 이게 근이니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데 얘는 다시 근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만들면 x 플러스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근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 인수정리를 통해서 그려지겠고 최고차항이 a다. 왜냐면 a니까. 근데 a가 양수인 거야. 이게 이렇게 돼서 얘가 얘랑 같은 거죠. 이제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인수정리 딱 쓰고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수항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죠?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3이 되도록 어떤 A 값을 곱해지가 나온다는 거야. 한쪽은 이제 준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전개를 때리면 x제곱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6분의 7 x 그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대 2하면 여기 얼마 곱해야 되겠냐, 딱 봐도. 6이죠. 그러니까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6입니다. 그래서 이제 A는 6이고요. 6을 쭉 곱하면 A는 이제 6인 거고, 6을 곱하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6이고 B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 더하기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2차 부등식을 풀던지 2차 방정식을 풀던지 앞으로는 그래프랑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나한테 이제 와서 따로 또 다시 한번 이해될 때까지 이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거 될 때까지 나랑 같이 붙잡고 해야 됩니다. 따로.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다 대충 암기하고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보는데 어떤 거를 풀어볼 거냐면 94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이 과연 어떤 게 돼야지 요런 게 될 것일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해가 x가 3이 나오냐 그러면 과연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게 해가 x는 3이야. 그러면은 0일 때 근 있고 0보다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봅시다. 요게 해가 딱 3이 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최고차항이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당연히 되겠죠? 되는데 0일 때가 딱 3인 거예요. 0보다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요 그래프 모양인 거지. 그래야지만 딱 0일 때 3은 그냥 하나 딱 나오는 거야. 0보다 작은 건 해가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지? 무슨 근을 갖는 거지? 중근.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이 식은 x-3의 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총합적으로 다 연결이 안 되면 어차피 이게 안 풀린다는 거야. 이게 같이 한 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9라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프를 이제 해석해보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b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8의 2차 분식을 풀 수가 있겠죠. b 대신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야? 9 들어가고 a 대신에 마이너스 6 들어가니까 6x 되겠고요. 마이너스 6 들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겠고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되게 주는 게 이제 마4하고 뿔4 마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면 12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니까 더하면 6x 나오죠. 인수분해 되죠? 3x 마이너스 2하고 3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데 이때 근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하고 3분의 마이너스 4죠. 3분의 2가 되겠죠. 이때
0보다 작은 거. 여기 찾으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3분의 마이너스 4부터 x는 3분의 2까지 되겠고, 이때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0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 들어가지. 마이너스하고 0 들어가니까 요 값의 합을 구하면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휴식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결론은 형준아 뭐가 돼야 되냐? 머릿속에서 뭐가 제일 열심히 돌아야 되냐?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더 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이 모든 게 다 헛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뭐 그래프로 이제 푸는 것들 440번까지 다 구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있냐? 시험에서 많이 푸는 문제들이 또 나오는데, 일단 요거 하나 풀고 갑시다. 942번도 보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야 되는 건데,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f1이 10인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x가 0인 거죠.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2차 함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나오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야 되겠고, 이 fx가 여기서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아랫부분이잖아. 이 아랫부분의 해가 이게 나오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근이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0을 근으로 가지면 뭐를 인수로 가는 거죠? x를 인수로 갔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면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갔겠고, 최고차항이 a인데 이 a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준 거죠? f1은 몇이라는 거 준 거죠? 10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f1은 10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엮여지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1일 때 이게 10이다 라는 걸 통해서 10이고 a고 1 하면 5죠. 그럼 a는 2가 나오죠. 양수 나온 게 맞죠? 그럼 fx를 구한 거죠. fx는 2배의 x에 x 더하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2는 뭐가 되는 거죠? 결론은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에다가 2 대입하면 6이죠? 6, 4,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2차 부등식만 내는 게 아니라 다 엮어서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으로 넘어가면, 쭉쭉 풀어보세요. 유형 6번 넘어가면 944번에 fx가 0보다 작거나의 이 해가 2부터 x는 9다 라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대충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프는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그러면 f의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잘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어려울 게 없는 건데, 여기가 x였을 때 요 해가 x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요 f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2부터 9까지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 요게 2x 플러스 1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겠냐? 2부터 9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게 x 자리에 있는 게 2부터,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2부터 9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게 2x 플러스 1이 똑같은 거야. x 자리에 있는 거야. 요게 2부터 9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족하는 거야. 이게 해였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야. 요 x 자리 대신에 2x 플러스 1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 1을 빼줍니다. 1을 빼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부터 4까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94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946번. 요 개념을 가지고 946번을 풀면, 자, 946번을 풀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해를 먼저 구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f의 2분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하는 거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구하면 뭐냐? 우리 형주랑 946번에서 뭐야? 그래프 있잖아. 946번 봐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 뭡니까? 응? 아, 여기 있잖아.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 뭐냐고. 그래프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지금 fx가 이렇게 나오잖아. 1하고 5가 나오잖아. 여기 이렇게. 자, 요거 해 뭡니까? 우리 재호야, 해 뭡니까? 이게 fx잖아. 0보다 작거나 해 뭐예요?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아랫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때 1부터 x가 5까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해는 뭐냐? 요 x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x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2분의 x 플러스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다 곱해가지고 x값의 범위 찾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을 뺍니다. 요게 이제 답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것만 x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2차 분식 푼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쪼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2차 분식 푸는 문제의 변형일 뿐이에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계속, 그러니까 2차 분식 개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계속 딴 데랑 이제 합쳐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변형시켜서 이제 묻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8번으로 가면 1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가 나오도록? 7개가 되도록. 모든 자연수 k 값이야. 결론은 잘 보세요. 이게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소희야? x 마이너스 루트 3k 하고 x 플러스 루트 3k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뭐 k가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합차로.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요게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k부터 그 다음에 루트 3k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나오겠죠? 그래프 모양은 양수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의 해가 뭐가 나오냐? 0보다 작을 때 해는 뭐가 나오냐면 요 밑에 부분이 되는 거니까 해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죠? 당연하겠지만 x는 제로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게 제로에 대해서 뿔마로 딱 대칭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요 영역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7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7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차 함수 때문에 대칭성을 띄어요. 2차 함수 때 대칭성을 띱니다. x제로 대칭성을 띄니까 0은 당연히 갖는 거고 해를 당연히 가져야지. 0은 있어야 돼. 1을 가져. 딱 1을 가지면 뭐도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도 갖는 거고 1을 가져. 그럼 마이너스 1도 갖는 거야. 3을 가져. 그럼 뭐도 갖는 거죠? 마이너스 3. 여기까지 가져야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인 거야. 그러니까 근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기까지는 가져야 되겠지만 4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만 따지면 돼. 요쪽만 따지면 돼.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3은 들어가야 돼. 근데 4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 3k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정수가 7개가 나오려면.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3은 포함이 돼도 될까? 여기 만약에 3이 포함됐어? 3이 포함이 되면 여기 3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3이 포함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3이 포함이 되면 여기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3이 포함이 되면 딱 3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그럼 3이 안 들어가요. 마3도 안 들어가요. 그럼 정수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은 되면 안 돼. 3보다 무조건 커야 돼. 왜냐면 3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근데 4는 돼도 되냐? 4가 돼도 4가 안 들어가요. 3까지만 되는 거니까 4는 포함이 돼도 돼요. 그래서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이제 풀면 돼요.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죠? 부등식에서? 이제 다 뭐 하면 되냐? 제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가운데 루트 3k 값 구하는 거니까. 다 제곱해요. 그럼 이 제곱하면 이게 9가 되겠고요. 여기는 3k가 되겠고, 얘는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나누는 거? k 값의 범위니까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누면 3부터 k는 3분의 16까지. 자, 그래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k는 3보다 커야 되니까 4 되고, 5도 됩니다. 3분의 16이 5보다 크니까. 6은 안 되죠. 4하고 5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값에. K값의 합은 뭐가 되는 거죠? 4 더하기 5니까 답은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1차 부등식에서도 뭐 정수해가 뭐 6개가 될 때, 7개가 될 때 이런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1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1차 부등식에서도 뭐 정수해가 뭐 3개가 되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정수해가 뭐 자연수해가 4개가 되도록 뭐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었던 똑같이 2차 부등식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은 뭐가 있다? 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대칭성이 없잖아.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근데 얘네들은 대칭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칭성에 관련해서 문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칭성. 이 대칭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7개 될 때도 이쪽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 여기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칭성이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3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되고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따진 다음에 또 이거를 이제 K값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뭐 제곱한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2차 부등식 풀 때 이렇게 막 다른 데랑 엮어지면서 기본기들이 다 써요. 막 부등식 때 배웠던 대부분의 개념들이 다 밑바탕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제 공부를 이제 슬슬 좀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낙오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게 쌓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일단 2차 부등식부터 이제 수학이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그 전까지는 이제 기본기예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건데, 이제부터는 복합적인 사고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학이 슬슬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빡세게 머리 싸매면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대충 수학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수포자가 됩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제 뭐 그래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유형부터는 공부를 이제 빡세게 시작해야 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이제 배우거든. 점점 어려워진 걸 배웁니다. 이제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한 명씩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가서 수학책 한 번 안 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한 번도 안 풀고 와서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그런 정도의 천재들이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 다닐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한 번도 수학책을 안 피고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고등학교 왔을 리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그게 100% 특목고를 갔었어요. 그 정도의 좋은 머리였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와요. 이제 수학 공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갈림길이 옵니다. 이제 홍준이도 그 길이 올 거야. 왜냐면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뭐 대충 하다가 뭐 안 하고 대충 뭐 하고 이해가 되냐? 이제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슬슬. 공부를 안 하면. 막 복습하고 막 문제 안 풀고 집에 가서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때부터. 이제 도형의 방정식 가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잖아. 천재가 아니잖아. 이제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돼. 최소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 최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는 복습하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낙오되는 페이스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수학이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따라갈 수 있을 정도면 머리가 겁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여러분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 뭐 다 여기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재가 없어요.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수학 공부가 힘들어져요. 이제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낙오 안 되고 잘 버텨보세요. 형준아.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공부 안 하면 이제 낙오 됩니다. 곧바로 낙오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봤을 때, 또 이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950번 한번 봅시다. 950번에 보면, 이게,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해,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래프랑 내는 거.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gx가 두 점 A, B를 지날 때 부등식 fx 빼기 gx는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는 거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어렵죠.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fx예요. 이게 y는 fx예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y절편하고 꼭지점을 지나요. 이 두 점을 지납니다. 이게 y는 gx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꼭지점의 x좌표야. 꼭지점의 x좌표를 뭐라고 놓을까요? 뭐 p라고 놓을까요? 꼭지점의 x좌표를 p라고 놓고, 여기는 x좌표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0이겠죠? 여기 x좌표는 0입니다. 0이에요. x가 0입니다. 그러면 잘 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fx 빼기 gx가 0보다 작다. 자, 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프로 보자면 이 gx를 넘길 수가 있죠. 넘기게 되면 fx하고 gx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범위 찾으라는 거야? gx가 더 큰 거. 그러니까 gx가 더 큰 거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gx의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는. x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야. y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 범위가 되냐면, 요 영역은, 요 p보다 작은 영역은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p보다 작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fx가 더 큰 거야. 근데 p부터 0까지는 누가 더 큰 거야? 요 파란색, 이 g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큰 범위를 찾으려면 요거 해는 뭐가 되냐면 p부터 x는 0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영역을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gx가 이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넘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fx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fx가 커지는 영역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고, fx가 더 큰 영역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요게 해요. 근데 요 해가 정수 x가 몇 개가 돼야 돼? 정수 x가 몇 개가 돼야 돼?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게 뭐냐면, 이게 꼭지점의 x좌표잖아요. 이거 공식 알잖아, 우리. 꼭지점의 x 대칭축 공식 뭐죠?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인데, 요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인데, 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얘가 뭐죠? 대칭축이니까 공식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대칭축이. 그러니까 요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 p가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됩니다. 마이너스 2a, a가 1이죠? b는 k죠? 그러니까 p 값이 결론은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거예요. 이게 x하고 0이 됩니다. 요게 이제 해요. 자, 요 대칭축이에요. 꼭지점이 x좌표니까 대칭축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요 p값,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요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거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0까지의 요거. 여기에 정수 x가 3개야.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1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2도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돼야지 정수애가 하나, 둘, 3개가 딱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4 있어요. 그래야지 정수가 3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3, 4 있어야 돼요. 그래, 네, 봐봐, 이제. 같아도 되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4랑 같아졌어. 같아지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3개야. 왜냐면 마이너스 4 안 들어가니까. 여기 같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더라도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더라도 어차피 마이너스 안 들어가요. 근데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잖아? 마이너스 3도 안 들어가니까 해가 몇 개를 줄어? 2개를 줄어요. 마이너스 3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차 부동식을 푼 거예요.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k값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를 곱하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방향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 다 바뀌어요.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 곱하면 6이죠.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8이죠. 부동방향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k값의 범위는 이게 답이에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응용해서. 봐봐. fx가 gx 뺐을 때 0보다 작다. 결론은 뭐야? 어떤 부등식 찾아라는 거야? fx보다 gx가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참이되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p부터 0까지. 이 p가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k부터 0까지. 여기가 이제 y축과 만난 점이 x값이 0이겠죠?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요게 해예요. 근데 여기가 정수해가 3개가 돼야 돼.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안 되죠. 요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썼던 개념들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풀어야죠?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 이게 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통해서 이런 꼭지점 x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죠? 1차 부등식 같은 느낌인데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느낌인데 정수해가 3개가 되도록 요 k 마이너스 2분의 k 값의 범위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부터 하나라도 이게 막 빵꾸가 나 있으면 넘어가다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물어봐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 때부터 응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한 몸에 다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요. 2차 부등식 때부터 많이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다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려워하고 문제를 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어려운 문제분은 무시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오늘 푸세요. 어려운 거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형제 같은 경우는 대표 문제 위주로 푸시다가 이제 하나씩 좀 더 어려운 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거죠. 기본기부터 항상 쌓아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까지 못 풀어도 돼요. 뭐 내가 뭐 1등급 맞을 거 아니다. 그럼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안 맞아도 되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해하면서 따라와야지 나중에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수포대 안 돼, 이러면. 왜냐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수학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암기로도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최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이해하고 뭐 대표 문제를 봤을 때 저렇게 풀리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고, 그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낙오가 됩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952번도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2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거 안 할 거면 선생님 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고 집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 내가 안 풀고 난 기본기만 따라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많이 보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돼요. 한 번 안 되면 2번 보고, 2번 안 되면 3번 보고. 그러다 보면 됩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게 2차 부등식이 되려면, a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써야 돼요. 이게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2차 부등식 얘기는 2차항에서 0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해가 오직 1개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봐봐. 0보다 커러 같잖아. 0보다 커러 같은데 이게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왔대. 그럼 어떤 그래프망이 나와야 되죠? 봐봐. 크거나 같은 게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모양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딱 하나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해가 오직 한 개래. 오직 한 개. 해가 오직 한 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 플러스 2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인 거예요. 위로 블록이니까. 자, 이게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 그리고 봐봐. 크거나 같잖아. 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거 딱 하나 존재하는 거야. 이때. 중근을 가질 때 하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근을 가진다는 거는 A 플러스는 첫 번째 음수야.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최고차항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수였으면 당연하겠지만 이게 아래로 블록이었다면 0보다 크나 같은 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왜냐면 0보다 큰 거나 0일 때도 있고 0보다 큰 거 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로 아래로 블록이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근데 이 해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프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접하여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0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그래프가 6개 그래프가 다 머릿속에서 다 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계속 떠올라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딱 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봐봐. 임수면서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 판별식 0이니까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A 플러스 2죠? C가 A 플러스 2입니다. 이게 0이에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이거 넘어가는 거고, 9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게 뿔마 3이에요. 3이어도 제곱하면 9고, 마이너스 3이면 되잖아. 그래서 A 값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A 값이 2개가 나와요? 그러면 2를 넘기겠죠? 만약에 A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러면 2 넘어가면 1이죠. 또는, 마이너스 3이었어. 2 넘어가면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중에서 A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말이죠. 얘는 안 됩니다. 이게 범위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 응용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프가 안 나오면 이게 음수라는 게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그래프가 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나 풀어볼까요? 페이지에서 뭐 풀까? 좀 어려운 거 풀까? 954번? 한번 풀어보세요. 954번. 2차 부등식부터 너무 빨리 안 나갈게요. 2차 부등식부터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재밌는데 애들은 다 싫어해가지고. 나 막 그래프 해서 따지고 이런 거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소희는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냐? 그래프? 하다 보면 다 돼. 이게 처음에 안 되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수학이 오히려 더 그걸 재밌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낫다. 왜냐 대수는 너무 재미없다. 맨날 방정식만 풀고 맨날 계산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이다 상상하고 이럴 때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과형 애들이 그걸 좀 좋아해요. 너는 별로 안 좋아하지.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머리 쓰기 싫다. 오직 외워서 하는 게 최고다. 이런 친구도 있지만 또 외우는 거 싫어하고 좀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생각하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 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빨리 바꿔야 돼요. 암기식으로 가면 고등학교 수학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사 그런 성향이지라도 바꿉시다. 바꾸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면 뭐 우리 서준이도 지금 딴 데서 왔는데 만약 이렇게 다 안 가르치는 데였다면서. 그치? 처음 바꿀 때 힘들어요. 막 암기식으로 배웠던 데에서 바꾸려고 할 때 처음에 힘든데 바꾸기만 하면 더 편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정착이 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바꾸기 전까지는 힘들 거야. 근데 그건 이제 다 아니까 뭐 우리 형준도 마찬가지고.
성준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었잖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지. 4등급 맞기로 했잖아 우리. 4등급. 안 할 거야. 응? 안 할 거야. 아니야. 이제 너 가고 싶은 데 있다며 거기. 아, 너무 대학교. 대학교 가야지 형준아. 너무 대학교. 근데 응. 군대는 다 가는 거고. 난 뜻밖에. 야 군대 요즘 돈 별로 안 준대. 했어. 난 응? 보지. 응? 응? 야 공부 좀 해. 야 어차피 뭐 거기서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네가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잖아. 그냥 공부는 안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대학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라고. 아니 진짜 안 돼.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다고 뭐. 안 된다니까. 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줄 알아? 안 돼. 아니, 안 해봤는데 뭐. 해보면 되지.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겠냐? 오직 한 개의 해를 갖는데. 오직 한 개의 해가 존재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한 개만 존재한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만 존재하는 거죠? 0일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오직 한 개가 존재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고 0일 때 딱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죠. 이 그래프가. 그래야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0보다 작거나 없어요. 해 없고 0일 때 하나 더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려면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되죠? 2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아래로 굴러기가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프를 상상해서 개념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암기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이게 해가 한 개만 나오려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지? 어차피 6가지 모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돌아봤자 아래로 블록할 때 2점 뚫는 거, 접하는 거, 위에 붕 뜨는 거 뭐 6개밖에 없어. 그 6개 중에서 저게 어떤 모양이겠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2차 함수 모양이 6개밖에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한번. 일단에 안 되는 친구들은 나랑 같이 해보고 나중에 어려우면 그럼 일단 판별식 쓰면은 짝수 판별식도 쓰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k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쓰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통인수가 나오죠. 다차식이잖아. 이게 공통인수예요. 치환하면 a제곱 플러스 a가 0인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1은 0이니까 같은 모양이죠. 다차식 나오면 이게 다차방정식이잖아. 딱 봐도. 아닌가요? 이게 다차방정식이죠. k의 제곱의 제곱이 다차방정식이죠. 다차방정식은 여러분들 다 인수분해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100% 인수분해입니다. 뭐 나랑 배웠던 친구도 알겠지만 다차방정식은 다 인수분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a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가 뭐냐? 얘잖아. k제곱 마이너스 2k잖아.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가 0 또는 k제곱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실수 개수가 여기서 몇 개 나오냐? 2개 나오겠죠. 인수분해 되니까. k랑 k-2니까 k 값이 0 또는 2가 나오겠고요. 여기서는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니까 중근이에요. 슬프지만. 그래서 k 값이 뭐가 나오죠? 1 하나 나와요. 또 서로 다른 실근액에서 몇 개가 나오죠? 총? 3개가 나옵니다. 답은 3개예요. 여기서 무조건 2개 나올 거야. 그럼 틀립니다. 약간 함정을 좀 걸어놓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다차방정식이 나왔다. 이제 다차방정식은 100% 공통 부분으로 있어서 치환되던지 아니면 보기차식 가던지 아니면 인수정리 쓰던지 아니면 상방방정식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활용 문제로 상방방정식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차방정식 나오면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거의 100%. 봐야죠. 다차방정식 우리 고차방정식 때 했습니다. 영상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더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네요. 일단은 9까지만 딱 하고 끝내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아마 다음 시간에도 또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잘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안 되면 나한테 SOS를 쳐하세요. 뭐 자,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난 어렵다. 쳐하시고 뭐 영상도 다 올라갈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자 마지막 문제 956번 요것만 풀고는 끝낼게요. P강은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이게 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닙니다. 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해를 갖는 거야.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 잘 보세요. 이게 A가 양수일 때는 나눠야 되는데 봐봐. A는 0이 아니니까 몇 개로 나눠지죠? 서준아? A가 몇 개로 나눠지겠냐?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나눠지겠죠? 나눌 거란 말이야 어차피.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나누는데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이 세 가지 모양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어차피 0보다 큰 데가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무조건 해가 생깁니다. 왜냐면 큰 데는 무조건 나오죠. 해가 나와요. 해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거는 다 해를 갖습니다. 다 해를 가져요. 무조건 0보다 큰 데가 생겨요. 뭐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는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6개의 모양이니까 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어차피 모양 6개밖에 없잖아. 다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해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해가 존재해요. 이때는 해가 존재해요. 근데 이때 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안 존재해. 큰 게 없잖아. 큰 게 존재 여기 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만 해가 존재하냐면 이 상태일 때 판별식의 뭐일 때? 0보다 클 때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A가 0이 큰 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랑 찾아요. 요거 동시에 만족하면 찾아요. 그 다음 두 개 어떻게 하죠? 합칩니다. 지금 이게 나눠서 푸는 구조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절대값 풀 때도 나눠서 풀었잖아. 뭐 크다 작다 하고 그래서 뭐 찾은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고 공통된 범위 찾고 합쳤잖아. 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양수 음수 나눈 다음에 양수일 땐 다 돼. 모두 다 돼. 해를 가져. 왜냐?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뭐 0이든 뭐 다 만족하는 해가 나와. 0보다 큰 범위가 나온다고. 해가 무조건 존재한다고.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해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때만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그래프일 때 해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 다 비교해 보면서 이땐 존재하네, 이때는 안 하네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다 풀게 되는.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걸 구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구하는데 A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판별식 써요. 판별식 쓰는데 이게 2잖아.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봐봐. 나눴는데 0은 안 돼요. 0은 안 되고요. 0보다 큰 건 다 돼. 다 들어가.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요 영역이야.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만 들어가. 그럼 요걸 풀면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2차 부등식인데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A-1,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공통된 범위니까 여기서 공통된 범위가 여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치면 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0이 안 들어가잖아. 0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0은 빠져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는 0보다 클 때. 이 답은 뭐냐? 마이너스 1부터 A는 0까지 또는 0보다 크다. 몇 번이죠? 답이 5번인가요? 0은 안 들어가요. 2차 분식이 돼야 되니까. A 0 되면 안 돼요. 빼야 됩니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답이에요. 답이 이겁니다.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해서 알겠지만, 2차 부등식부터는 그 6가지 그래프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응용 문제 하나도 못 풀고요. 그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마다 이해하면서 적용시켜서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그게 뭐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같이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용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한 몸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고3 내내 그냥 같이 돕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뭐 근과 계쇄관계, 뭐 판별식,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 변형 이런 게 그냥 막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대칭성 이런 게 한 문제 안에 다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을지를 연습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 해서 유형 9번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 유형 9번까지가 되겠죠. 오늘 숙제는 유형 9번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트쌤 같은 거 먼저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가지고는 문제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더 프린트해준 친구도 있는데 뭐 문제집 많이 갖고 있죠?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으로 나는 조금 뭐 여기 처음 듣는다. 그러면 좀 쉬운 문제집. 우리 형준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의 셈 같은 걸 한번 더 보는 게 낫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기가 난 이거 좀 이제 이해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쌤하고 비슷한 문제집이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도 되겠고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을 이제 자기가 푸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그래서 나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면 좀 쉬운 거를 더 풀어보는 게 더 좋겠고 그래서 자기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 어차피 선생님은 다 질문을 받아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풀면 돼요. 하나 더 푸는 것들을. 그래서 뭐 우리 재우는 내가 계속 지금 그거 주고 있죠? 풀만해? 응. 그래서 혹시 자기가 뭐 풀고 있는데 좀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뭐 나랑 상의를 해가지고 너는 그럼 문제집 조금 더 쉬운 걸로 넘어가자. 이거 하나 더 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겠고 우리 형준은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영상을 좀 보면서 쉬운 영상을 좀 보면서 기본적인 것만 해. 일단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안 시킬 테니까 기본만 해도 5등급 이상은 나오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포기만 안 하고 또 4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잘하면. 자, 필강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고 나랑 얘기할 사람 좀 얘기하시다가